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죠.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근데 앞에 요 뒤에 요 값은 이미 이제 다 정해져 있죠. 그죠? 이렇게. 여기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P, CJ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프리퀀시, 클래스의 프리퀀시만 트레이닝 example에서 프리퀀시의 그러니까 그 클래스의 개수만 카운트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체 클래스, 전체 다큐멘트가 5개면 5개 중에서 2개가 지원이더라. 이렇게. 그러면 5분이잖아요. 쉽다 그러죠. 그 다음에 밑에 건 어떻게 하느냐. 밑에 거는 이제 파라미터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는 배웠을 것 같아요. 어디선가는 배웠을 것 같은 네이버 베이스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어쌔션. 그러니까 이게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X하고 이 X하고 이 X하고 이 X하고 서로 관련이 없다.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홍콩 이런 말 쓰잖아. 홍콩 그지? 홍콩. 그럼 홍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사실 관련이 많죠. 콩이 나오면 뒤에 콩이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 그지? 홍콩이니까 뉴욕 이런 것도 많죠. 그죠? 뉴는 좀 덜 할지 모르겠다. 그지? 홍콩보다는 뉴욕 이거 마찬가지고 그죠? 뭐 로스앤젤레스 이런 것도 그죠? 이가 우리가 관련이 많아요 안 많아요? 사실은 디펜던시를 가지죠. 그죠? 로스가 나오면 뒤에 엔젤레스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확률적으로. 근데 그거를 안 보겠다. 왜냐? 그걸 보면은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안 보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게 인디펜던스 어쌔션을 한다는 얘기는 이 단어들을 서로가 디펜던시가 없다고 일단 가정을 한다 그래요. 그래야 계산이 좀 간편해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어쌔션이라는 걸 하면은 그냥 이렇게 px1에서 8까지 있어요. 그죠? 이게 p에 x1, x2, x3, x4, x5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p에 x1, 10은 c, 8이 p에 x2, 10은 c, 8이 p에 x3, 10은 c, 8p에 x4, 10은 c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 여기가 이게 홍이고 이게 콩이면은 이게 홍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은데도 서로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하여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풀어 쓴다. 이렇게 풀어 쓰는 게 계산하는 것에 굉장히 좋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사실이 그냥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그렇지만은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걸 가지고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어쌔션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런 모델은 뭐냐면은 이건 피처가 뭐냐면 단어예요. 그죠? 단어인데 이 단어들은 플로라는 클래스에 이렇게 이런 뭐 코가 굴쩍거리고 뭐 목이 아프고 뭐 기침 나고 열이 나고 그 다음에 근육통이 있고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블루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모델은 바이너리 베리어블이에요. 쉽게 말해서 저 다큐멘트한테 저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따진다. 그거는 우리가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베르누이 모델이라. 그와 똑같은 얘기가
이게 멀티베리에이터 벨로잉 모델이죠. 그래서 그 다큐멘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 근데 이 네이버 베이스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이버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는 모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멀티노미알 하고 멀티베리에이터 두 개가 있어요. 멀티베리에이터는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불리한 배울 때 1 아니면 0으로 표시를 했던 거, 그게 멀티베리에이터 모델이에요. 그 뒤에 뭐 배웠어요? 또 조용해. 그 뒤에 뭐 배웠어요? 처음에는 있는 없는 거 다 일단 나중에 뭐 배웠어요? 몇 번 나오는 거 배웠죠? 몇 번 나오는 거. 그치? 몇 번 나오는 걸 따지는 거 가지고 멀티모디아이를. 하나는 멀티베리에이트하고 빠지겠다 그 말이야. 이거는 0하고 1만 따있다는 거야.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토큰 같은 거 던져서 1하고 0 나온 거 그것만 따진다는 거야. 이거는 프리퀀시를 따야 돼.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멀티베리에이터 나왔냐, 멀티베리에이터 모델이 나왔냐, 멀티노미알 모델이 나왔냐 하면은 이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멀티노미알이 낫다. 몇 번 나타나는가를 다 따지는 것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되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베르노이 모델이라고도 하죠, 그죠? 베르노이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저도 사실은 다 배웠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면 안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치? 다 배웠는데 잘 모르겠는 사람은 내가 설명할 때 나는 안 쳐보는 것 같아. 내 눈을 피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거지? 이거는 금방 배웠잖아, 그치? 이 CJ, 이거는 프라이어니까, 그죠? C1이 나타날 확률은 전체 클래스의 개수 중에서 클래스가 C1인 게 몇 개냐, 그거지, 그치? 여기 보잖아요, 이거잖아, 그치? 이거는 그냥 뭐예요? 여기 보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고 했어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뭐예요? 그냥 그럴듯한 게 뭐냐 하면은 그냥 카운트를 하겠다, 프리퀀시를 카운트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5개 중에서 클래스가 C1인 건 2개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냐?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카운트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클래스가 CJ, C1인 그 중에서 XI가 나타나는 게 몇 개냐. 자, 그러면은 여기서 C1에서 A가 나타날 제일 처음에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ABC로 되어 있다. 이게 ABC로 되어 있다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P에 A에 P분 C1 곱하기 물론 앞에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앞에 이거는 이제 물이 다 계산해 놨는 거니까 P에 C에 1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좀 더 친절하게 산설해 주면 P에 C에 1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P에 C에 C에 1 여기 P에 C에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는 있어요, 그죠? C1은 5분의 1이에요, 그죠? 5개 중에 2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는 아까 여기서 봤듯이 C1이 몇 개예요? C1이 클래스가 CJ인 개수가 몇 개예요? C1의 개수가 2개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9에서 그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개수, A가 들어가 있는 다큐멘트의 개수. 그러니까 A가 C1이라는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개수. 요 A 들어가 있죠, 요 A 들어가 있죠, 그죠? C1하고 엔드, C1에다가 A가 X죠, 그죠? 그러면 2개다. 그다음에 곱하기 네? C1에 B가 들어있는 이게 왜 또 2개 다 들어가 있어? 하나 빼자. 하나. 그 다음에 2개 중에 C가 들어가 있어. 없어 땅이 되지, 그죠? 자, 그럼 이런 입장에서 곤란해지죠? 왜 입장이 곤란해져요? 0이 되잖아요, 그죠? 0이 되고. 0이 되는 건 이런 계산할 때 좋아야 나빠요.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응? 뭐라고? 다기를 하지, 그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스무딩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바람에 이 전체 값이 0이 돼버려. 곱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걸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제 좀 이따 뒤에 배울 텐데 이 스무딩을 한다고. 여기다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거 한다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0은 안 생길 거 아니야, 최소한. 그치? 이렇게 한다고 말이야. 이런 알파 값을 넣을 건가, 뭐 1을 넣을 건가,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그죠? 이렇게 스무디가 나는 거죠. 근데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은 이렇게 그냥 카운트 해가지고 넣으면 된다고 말이야. 이게 되게 쉽다 그런 얘기야. 근데 이게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의 문제는 뭐냐? 이봐. 이게 이제 뭐예요? 플로예요. 플로가 이제 뭐 코도 뭐 찡찡거리고 뭐 기침 분하고 뭐 이런 열도나 이런 건데 이런 게 있으면은 플로예요, 그죠? 플로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디펜던스 어질동을 했는데 if we have seen no training case where patient had no flow and muscle ache.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머슬, 그러니까 근육이 아픈 경우가 트레인 데이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게 난플로일 확률, 클래스가 난플로일 확률, T가 뭐예요? 머슬 에이크. 이거 어떻게 구하냐? 구하면 없죠, 이러면. 그렇죠? 트레이닝 데이터 없으니까, 제로니까. 그 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로 프로바블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스무딩을 한다. 그러면 근데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원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원래는 이렇게 원래는 이게 이렇게 계산하죠, 그죠? 뒤에 나오는 게 뒤에서 합시다. 자, 그래서 스무딩, 그러니까 오버피팅이라는 거는 이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과도하게 계산하는 건데 그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1이나 K 같은 것들을 플러스 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값을 플러스 할 것인가? 그는 사실은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버전들이 있어요. 이거를 스무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건 XI의 값의 수
xi라는 거는 a, 예를 들면 a의 개수 이런 걸 이제 저기다 넣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정리된 방법을 가르쳐줄게. 또 뭐 MP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스무딩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른데 정리된 이렇게 마구잡이로 브러쉬를 하거나 마구잡이로 아무키나 더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리된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잠깐 보고 갑시다. 요거는 뭐냐면은 랭귀지 모델, 스토캐스틱 랭귀지 모델. 뭐냐면은 이거는 스트링을 제너레이트 하는 이러한 스트링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확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니그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유니그램이라는 것은 옆에 안 본다는 거예요. 바이그램은 어떤 거예요? 바이그램은 하나를 본다는 얘기죠. 옆에 걸 하나를 본다. 뭐예요? 여기에 옆에 걸 하나를 본다. 옆에 걸 두 개를 본다.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따로 본다. 이런 거죠. 따로. 아무 옆에 놓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니그램이에요. 그러면 그거가 이게 그냥 프라이오 프라바빌리티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뭐냐면은 그거가 나올 확률 0.2, 메인 나올 확률 0.01, 라이터 0.02, 더 0.2, 음원 0.01. 이거를 멀티플라이 하면은 어떤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에 이 센텐스가 들어가면은 이 모델에서의 센텐스가 나올 확률은 이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랭귀지 모델을 가질 때 이 모델을 가지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 더 같은 건 많겠죠. 더 나와 같은 건 좀 크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세더 이런 건 굉장히 작다고 말해요. 세더, 맨 이런 건 작다고 말해요. 저거는 전체 단어 수의 단어 중에서 몇 번 나타나는가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델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데, 이 모델에 이 센텐스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확률은 이렇다.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입력은 똑같은데, 다른 한 사람은 계산해보니까 이런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M1이고, 어떤 사람은 M2인데, 그럼 M1하고 M2하고 계산해보니까, 이게 다 확률이 다르잖아, 그지? 더는 0점이 같은데 클래스는 이게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세이스트는 이게 훨씬 높고 이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문장을 제너레이션할 그런 확률은 다 곱한다는 말이에요. 다 곱하니까 이게 M2의 모델이 주어졌을 때 센텐스 S가 나올 확률은 M1이 주어졌을 때 센텐스 S가 나올 확률보다 크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저 모델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너레이션 될 수 있는 센텐스가 확률이 달라진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유니그램 그 하이오드 모델은 뭐냐 하면은 P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하면은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P가 이렇게 이거 똑같잖아, 그죠? 저렇게 있을 때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옆에 걸 보고 이게 빨간 게 주어졌을 때 노란 게 나올 확률 곱하기 처음에는 이제 빨간 게 나올 확률이죠, 그죠? 그 다음에 빨간 게 주어졌을 때 노란 게 나올 확률. 그 다음에 빨간 거가 주어지고 노란 거가 주어졌을 때 빨간 게 나올 확률. 이게 이제 센텐스를 생각해보세요. 어떤 문장이라고.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게 파란 게 나올 확률은 빨간 거 주어지고, 노란 거 주어지고, 빨간 거 주어졌을 때 파란 거 나올 확률. 이게 다 곱해야 된다는 말이야. 근데 이렇게 곱하면은 어떻게 돼? 숫자가.
무지무지하게 클까 무지무지하게 작을까? 무지무지하게 작겠지, 그지? 무지무지하게 작아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그램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이거의 확률, 그냥 이거의 확률 이렇게 하고 상관이 없는 인디펜던트하다 그 말이에요. 노란 건 노란 그대로, 빨간 건 빨간 그대로. 바이그램은 뭐냐면은 옆에 거 앞에 거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노란 게 나올 확률은 앞에 빨간 게 기부 주어졌을 때 노란 게 나올 확률. 그 다음에 노란 게 주어졌을 때 빨간 게 나올 확률. 노란 게 주어졌을 때 빨간 게 나올 확률. 하나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거죠, 사실은. 그죠? 이게 정확한 거죠. 정확하지만 이건 계산을 하면은 확률적으로 봐서 거의 제로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것도 바이그램이고 이걸 이제 트라이그램하고 자꾸 저게 늘어나면은 이거와 똑같아지죠, 그죠? 똑같아지죠, 확률적으로 봐서. 그러면 그것도 파라미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로를 가까이 안 쓴다. 자, 그래서 이게 멀티모디얼 나이베이지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유니그램으로 이제 계산했을 때 캡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어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아까 얘기한 이거죠, 그죠? 있어야 되는 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라 이거는 볼륨이 몇 개고 별표 몇 개고 이런 거다. 뒤에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숨 마칠게요.